네, 트럼프 대통령이 설전을 벌였던 젤렌스키 대통령과 광물 협정을 다시 체결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휴전 거부자는 오래 못 간다며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시사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럽 국가들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 달 휴전을 제안하는 등 자구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발 굉장히 여러 속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앞으로 짚어볼 텐데 먼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광물 협정을 다시 진행할 의사가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이 다시 만날 가능성 있는 겁니까?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광물 협정에 대해서는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아직 살아 있다고 했으니까요. 예.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그 경론을 펼친 다음에 상당히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젤렌스키가 미국에 다시 가서 광물 협정을 더 논의할 수 있다 그랬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평화 협정까지는 갈 길이 멀다 그랬어요. 거기에 또 발끈해서 지금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 이제 이런 발표가 지금 나왔어요. 나왔죠. 예. 그렇다면은 지금 광물 협정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담겨 있는 안전 보장,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에 대해서 젤렌스키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상태이고, 그리고 미국은 이제 그 정도 선에서 넘어가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안전 보장에 대한 어떤 의견이 조금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푸틴이 용인하고 젤렌스키도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 그 안을 얼마나 트럼프가 조금 거중 조절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감정이 서로 격앙된 상황이니까 바로 이 광물 협정, 그러니까 종전 협상이 진행 재개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침에 나온 게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라는 속보가 나왔고요. 또 정권 교체 필요성도 언급을 네네,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러시아 소식통에 따르면 튀르키예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2차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네, 있다라고 네, 이제 보도가 나오고 네.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만나지 않는다면 그 시기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 젤렌스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무슨 얘기를 하던, 그리고 네. 유럽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던 이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번 종전 협상이라는 것은 나와 푸틴이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광물 협정이 일단 계류된 상황인데 예.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이 일정은 진행시키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백악관에서 이 말싸움 할 때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그랬잖아요. 너희 무슨 너 카드가 있냐고 한 6번이나 그렇게 다그치던데 지금 너희는 카드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는 카드가 있다. 그래서 지금 군사 지원을 중단하면은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할래? 이제 막다른 코너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러시아와 미국과의 협정, 협상, 그리고 어떤 이 교류 재개, 경제 교류고 외교 교류군 이게 이제 조금 재개되는 속도가 종전안 아니면 어쩌면은 이제 광물 협상 이런 것보다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교수께서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푸틴 대통령이 용인할 만한 부분과 또 젤렌스키 대통령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마련할지가 관건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를 바라보는 유럽의 입장도 상당히 이제 고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유럽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광물 협정 후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면 그거 자체로 안전 보장이 되는 거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럽과 미국의 이견차라고 해야 될까요? 그 관계는 또 어떻게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큰 그림에서 그 유럽은 이번 사태를 목도하면서 이 미국이 빠진 유럽의 안보에 대해서 다시 좀 설계를 해야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미국이 발을 빼버리면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정말 어려워질 수가 있고 우크라이나가 뭐 함락된다면은 사실 동유럽 그리고 발트삼국 그리고 이제 유럽 전체가 다 위기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입장에도 조금 뭔가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우리는 너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겠다 했지만 영구에 모인 유럽 정상들이 하지만 젤렌스키 당신 지금 빨리 다시 미국으로 가가지고 광물 협상 재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미국이 빠지는 것은 안 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이 빠진 상황에서 유럽 안보는 이제 유럽이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굉장히 조금 어려운 난관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난관이 많다 하셨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뭐 재무장을 해보자 아니면 뭐 방위비를 증액하자 이런 수준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실효성이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방안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뭐 계속해서 미국이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유럽 동맹들 보고 2015년에 우리가 맺은 합의라는 것이 이 GDP 대비 방위비로 2% 이상 쓰기로 했는데 너희들 여기에 뭐 구애받지 않고 전적으로 미국에게 지금 좀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지금 좀 방위비를 많이 쓰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하지만 3%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3%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효력을 발휘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미국이 군사 지원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공한 무기도 뭐 회수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하이마스라든지 에이테크임스 같이 러시아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회수해 간다. 이거는 이제 유럽 국가들이 대체해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미국이 지원을 계속해서 끊어 나간다면은 그리고 지원했던 무기들까지 회수해 나간다면은 굉장히 우크라이나가 지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중장기적으로는 유럽만의 안보 를 위한 어떤 설계에 들어가되 지금은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미국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기적인 책략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붙잡아 둘 수 있는 책략과 관련해서 유럽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다국적 군인 의지의 연합을 발족을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의지의 연합과 관련해서 과거에 사실 이라크 전쟁 당시에 부시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지칭했던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표현을 꺼냈다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의미가 부여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이 의지의 연합, 이제 Coalition of Willing이라고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정복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구축한 그런 소위 이제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것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범해서 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질서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그런 것을 용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그래서 미국에게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방 날리는 거일 수도 있겠죠. 이제 미국이 하지 않으면 유럽이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러시아가 정말 백주대야에 이 영토를 갖다 침공해서 지금 이 영토를 갖다가 다 점령하려고 다는 아니지만 이제 일부 영토를 점령하는 거 이거는 좌시하지 않고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은 뭐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국가들도 좀 동참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발신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미국이 하지 않으면은 유럽 우리가 이런 어떤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나토의 앞으로의 역할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완전히 발을 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유럽은 미국에게 중요한 지역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확고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그리고 러시아는 절대로 우리에게 위협이 아니고 그리고 유럽의 위협인데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하는데 왜 우리가 유럽을 지켜줘야 되냐는 것이에요. 특히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 뭐 아마 리투아니아였을 거예요. 유럽을 방문했었을 때, 야, 나 리투아니아라는 국가 처음 들어보는데 왜 우리가 이런 나라를 지켜줘야 돼? 그러니까 다자 동맹을 너무 싫어하는 것이에요. 특히 유럽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나토는 스스로 미국이 발을 완전히 빼더라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어떤 안보 구도를 재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은 어느 국가가 지금 미국을 대체할 수 있을까? 과연 대체는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논의는 굉장히 지금 활발히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독일에 선거가 있었고 지금 다음 총리로 확실시 되고 있는 프리드리 메르츠 기민당 총재죠. 기민당 총재가 당장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우리도 이 미국의 핵 억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뭐 기대를 하지 말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도 영국이랑 프랑스 핵 가지고 있으니까 영국이랑 프랑스가 독일에게 핵우산을 제공해 달라.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를 독일의 어떤 뭐 미사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보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논의는 심각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과를 보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결국에는 이를 이끌어갈지도 네, 주목해봐야 그런 것도 된다고. 누가 예. 그러니까 뭐 프랑스가 할 것이야, 영국이 할 것이냐, 아니면 독일이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에 더해서요. 지금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끈다면 유럽연합 전체가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그것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당장 뭐 헝가리 같은 나라는 빅토 올반 총리가 완전히 트럼프의 광팬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트럼프와 비슷한 유사한 그런 극우 돌풍이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독일 선거에서도 AfD라고 극우 정당, 그죠?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정당이 굉장히 약진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 같은 경우에는 또 트럼프의 또 광팬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라마다 다 입장이 다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에서 조금 손을 떼자라는 정치 세력이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유럽의 그러니까 나토의 유럽 동맹들이 얼마나 일치된 의견을 서로 이제 보이면서 연합 전선을 구축할 수 있을지도 조금 의구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을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마냥 좋은 상황인가요? 일단은 뭐 마냥 좋은 상황일 수밖에 없겠죠. 사실 선거 전에 이 푸틴 대통령이 어떤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데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탄생해도 나는 이제 뭐 미국과 잘 지낼 수 있다 그랬는데 속으로는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정말 많이 바랬을 거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기회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달성하자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거의 다 달성하고 전쟁을 종료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버젓하게 미국과 관계 회복을 하고 미국이 이제 경제 제재를 해제해주고 그렇다면 다시 이제 국제사회에 뭐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을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G7에 러시아를 복귀시켜가지고 G8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뭐 푸틴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아마 입이 귀에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각국의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는데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좀 미국과 유럽이 대서양 동맹이 이어오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럼 결과적으로 교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이 부분이 다시 지금은 약간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도 있는데 네네. 다시 일치된 의견으로 동맹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갈라서는 길을 쭉 평행선을 달리게 될지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2주 전에 미국에 한 꼬박 일주일 다녀왔는데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트럼프에 대한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지지는 확고한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하지만 조금 트럼프에게 굉장히 동조적이었던 그런 전직 관료들이나 아니면은 학자층들은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을 개진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고요. 이게 미국은 그래도 정기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이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으로는 좀 어렵겠지만 민주당이 조금 정강 정책을 조금 다시 다잡아가지고 중간 선거에 잘 임한다면은 지금 상하원 공화당이 다 장악하고 있다 그러지만 그러니까 의석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다시 상하원의 다수당 자리를 뺏어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뭔가 정책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때까지 나토가 존속한다면은 뭐 4년 후에 정권이 민주당 정권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러면 민주당 정권은 기본적으로 이 대서양 동맹은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훼손시켜 놓으면은 그걸 갖다가 다시 이 재구축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근데 네.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지금 미국 내에서 팽배한 시각은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유럽은 미국에게 핵심적인 어떤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실 오바마 대통령도 유럽 동맹에게 너희들 안보 조금 더 책임질 수 없겠니? 굉장히 나이스하게 얘기를 했죠, 오바마 대통령.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너희들 그거 안 하면 우리 발 빼고 푸틴 보고 너희들 공격하게 하라 그럴 거야, 부추길 거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차이는 있는데 유럽은 스스로 안보를 더 많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 봉착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내일 마침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이 네네.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도 상당히 좀 궁금한데 어떤 부분들을 좀 강조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취임식 연설에서 했던 얘기, 당장 이 순간부터 미국의 황금기가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난 하루도 정말 쉬지 않고 한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봐라 지금 뭐 2달도 채 안 돼. 50일 만에. 네, 근데 뭐 한 500일은 좋게 된 것 같이 지금 느껴지는데 정말로 많은 일을 했고 지금 관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역풍이 불 조짐도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증시에서 좋지 않은 반응이 좀 나오고 있고, 뭐 인플레이션, 자기가 잡겠다라는 인플레이션도 다시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니까 하지만 이제 예의 트럼프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내가 하기로 한 거 이거 봐라 다 해오고 있다. 뭐 관세 정책, 뭐 이민 정책,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라는 거 물론 이제 20시간, 4시간 내에 끝마치진 못했지만 끝마치려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 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나에게 뭐 계속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종전 과정과 이어지는 그 파장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